네, 12월의 첫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3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유착을 인정한 셈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측은 아무 잘못이 없다, 혹은 성남시를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큰일을 한 것이다 등등의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정당성 일단 1심 재판부는 이걸 허물어뜨린 셈입니다. 오늘 147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지자금 수사한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용 부원장 지자금 수수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경선 자금으로 쌓았다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첫 선고가 나왔는데 김용 부원장이 이제 법정구속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제부터는 어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 징역 5년 판결문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 징역 5년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결국은 용처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돈, 그러니까 대장동 일동으로 받은 선거자금, 이 뒷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이 추가로 밝혀낼 부분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1심 판결문 얘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이 대선 경선 캠프로 넘어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이 마련한 이재명 대표 캠프의 경선 사무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선 자금과 그다음에 대선 본선 자금은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비용을 쓸 수가 있는데, 경선 단계에서는 사실 후보 측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욱 변호사나 정민용 변호사 등등이 이 자금을 대장동으로부터 사실 이익권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김용 씨한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굳이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김용 씨한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에 출처라는 게 결국 대장동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금이 대장동 사업에 대한 혜택, 그 저수지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런 판단이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당시에 경선 캠프에서는 사무실을 몇 군데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드는 게 일단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거기에 사실은 이제 상주하는 인력, 이 인력에 대한 이제 이 월급인데요. 문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실제로 또 활동비 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선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이거를 직접 후보자 측이 마련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저도 예전에 이 경선 후보들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이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게 그때가 제일 많이 든다고 그래요. 실제로 본선보다는. 그리고 그때 현금들이 많이 필요하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당시 여의도 증지에 한 사무실을 2곳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기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특히요 이 경선이라는 게 짧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임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1년, 2년 단위로 한 거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임대료, 특히 여의도 임대료가 비싸니까요. 그렇죠. 빌딩을 임대해 준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약할 때는 뭐 이 보증금에 월 얼마씩 이렇게 하지만, 단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이나 이거 할 때는 비용이 꽤 비싸게 받습니다.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딴 데보다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들을 실제로 이제 이 자금에서 쓴 게 아니냐, 이 의혹들을 이제 재판부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차분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2021년 6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측이 이낙연 전 대표 등,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에 김용 전 부원장 여의도 주변에 대선 경선 준비 사무실 이용했는데, 이걸 누군가 공짜로 제공해 줄 정황이 없다.
비용 결제 내역, 금융 지출 내역 등을 분석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걸 십시일반으로 막 돈을 모아서 객출해서 이런 자발적 자원봉사를 했을 가능성, 해결했을 가능성도 없다.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면 어쨌든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이 불법 정치화를 줬던 6억이 일부라도 이 여의도 사무실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 재판부에서는 일가를 하고 있느냐.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의형제였어요. 언제부터 의형제였냐?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2009년부터 의형제였고요. 예. 이렇게 3인의 의형제에다가 한 명이 더 들어간 게 누구냐? 김만배인데 2014년 6월 27일부터 그 김만배까지 해가지고 4인 1조가 된 거죠. 그렇게 이와 같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과 유동규가 그 일반 민간업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김만배하고 같이 장기간에 유착된 그 부패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뭘 봐야 되냐면 날짜가 중요해요. 왜 날짜가 중요하냐면 그 김용이 유동규한테 돈을 요구한 게 2021년 2월 달 아닙니까? 2월. 그러니까 그때 20억을 갖다 요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부터 8월까지 돈이 8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월에 1억 원을 그 김용이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9월에 반환합니까? 이 대장동 사건이 수면에 드러난 게 언제냐? 2021년 8월 31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에 김만배 구속되고 이렇게 막 그 진행되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만약에 이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으면 예. 8월까지 돈 갖고 9월, 10월, 11월 계속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분신이라고 한 말은 뭐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본체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깃털한테 돈을 줍니까? 그 몸통 보고 주지 깃털 보고 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인터뷰가 김용은 쓸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름이 이제 용자가 들어가니까 용도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런 표현을 뭐 재밌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결국은 김용이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뭐 증거인멸에다가 위증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용 씨가 그 김용 부원장이 그 구속을 피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사건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장 듭니다. 변호사 말씀 중에 덧붙이면 결국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흘러간 게 뭐 대표적으로 1심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 대장동 일당의 돈이 여의도 사무실 얻고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건 재판부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을 좀 한 셈이고요. 그렇죠. 네네. 사실 이 여의도 사무실 혹은 김용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 측 대선 캠프, 경선 캠프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반박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경선 관련된 자금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경선 자금을 관리하거나 뭐 그래서 그 내부 사정 속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들은 바로는 경선 자금이 뭐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는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네.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거나 또는 그것을 모금하거나 할 여지나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그 유 전 본부장은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맞붙었던 당시 그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는데 정치 자금.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지 않냐. 이거 다 고스란히 20억 요구했고 그래서 6억이 그렇게 흘러들어간 거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으로 봐야 되겠고요. 물론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당시에 그 경선에 비용이 필요했던 정황들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이고 예. 그 비용으로 일정 부분 그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돈들이 쓰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다만 김용 전 부원장으로 불법 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선 캠프에서 쓰였는지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추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용처와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알고 있었을지 이런 여부들이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한결같이 민주당 인사들의 이야기는 당시에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경선 자금이 매우 빠르게 모이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굳이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할 동기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항소심 또 대법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장현준 변호사 지적처럼 검찰이 앞으로 밝혀낼 부분 정말 어디에 어떻게 저 6억이란 돈이 쓰였는지 그리고 쓰였다면 그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이 부분을 추가 수사를 밝혀낼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아요? 박주민 의원 얘기는 우리 이재명 캠프 돈이 안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던데 대선을 준비할 때와 민주당 경선을 준비할 때는 정치권 취재 오래 해보셨으니까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다르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경선 자금에 대한 어떤 이 출처를 좀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실제로 이 경선 자금이라는 거는 이 실제 대선 본선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선 본선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그 자금 자체가 공개돼 있어요. 당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펀드 모집을 하거든요. 펀드 모집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이게 일정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 다 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계가 투명해야 됩니다. 왜냐? 이 선거법으로 자칫하면 이 그 본선 자금 같은 경우 잘못 쓰면 바로 선거법으로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 당 차원에서 할 때는 당의 회계 책임자 등등이 해서 지출 출납을 전부 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경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조직 장악이거든요. 당시에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예.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제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취약 지역이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전남도지사를 했는데 이 조직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경선을 하다 보면 각 지역에 자신들의 지지 조직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 씨가 예전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나 호남 내려가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뭐냐면 각각의 어떤 모임들 그다음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그 경선 취재를 해보면 그런 조직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그런 상황이라 보면 굉장히 조직화 작업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큰 대도시부터 시작 소도시까지 이런 지휘 조직, 당원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엮어내야 되거든요. 그 엮어내자면 실제 그 사람들 활동비도 필요하고 밥값도 필요하고 사무실도 필요하고 뭐 등등 이런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출처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게 자칫하면 불법 정치 자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줬는지가 드러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사실은 이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측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김용 씨가 이 자금을 관리했고 지금 박주민 의원처럼 자금이 안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안 부족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아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하면 본인의 어떤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1심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김용 전 부원장 광주 지역 돌고 있고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하니까 20억을 요구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으로도 8억 받았고 뭐 1, 2억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 있다가 6억을 일단 김용 전 부원장에게 준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박성비 소장님.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최측근의 구속, 징역 5년. 그런데 당시에 이 돈을 받은 시점에서 이재명 캠프의 자직과 자금과 조직 관련 업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정치적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 재판이 워낙 좀 길게 이어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도 꽤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비슷한 쟁점의 논박은 계속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경선 조직 담당을 했다라는 거고 자금 조달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어떤 회의 문건을 이제 검찰이 입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뭐 특히 전남 광주 지역에 여러 가지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들의 명이 열거되어 있고 이들을 좀 만나고 조직하는 과정들
과정들에 대해 상세하게 담긴 회의 문건을 압수했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검찰은 김용 씨가 부정하게 수수해서 사용했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근데 당시에 김용 부원장의 입장은 뭐였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일단 경선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보고하고 선승인 받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어 있거나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알고 있던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광주 전남 지역에 뭐 여러 명이 모인 모임들에 참석한 것은 맞다. 하지만 가서도 드는 비용들을 십시일반 나눠냈을 뿐이고 심지어 본인이 숙박비를 부담하려고 했을 때에도 누군가는 그냥 자고 가라라는 식으로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경선 과정에서 또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거나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던 바가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좀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다퉈볼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검찰의 시각 중에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돈 관리를 했던 이재명 캠프에서 김용전 부원장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그러면 6억 중에 아주 일부라도 여의도 사무실 구하는데 쓰지 않았겠냐는 1심 재판부의 의심과 합리적인 추론. 여기 또 보면 검찰이 1,400개 가까운 여러 파일들을 확보했는데 관련 문건 가운데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해서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장서 대여료를 중앙 위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캠프 쪽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 추측은 가능한 거예요? 일단 돈이 넘어간 거는 법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팩트로 확인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좌진상 우용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둘만 들라고 하면 정진상과 김용인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좀 달라요. 그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수면 아래에서 은밀하게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예. 김용 같은 경우에는 수면 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은 어떤 이 역할을 경선에서 맡았느냐?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본부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괄 본부장하고 왜냐하면 그 대표의 신임이 후보의 신임이 김용에게 있었으니까 거기에다가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선거지만 시의원을 2번씩이나 했던 사람이니까 선거도 해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총괄 부본부장으로서 김용 부원장이 맡았던 임무가 뭐냐? 조직 구축이었어요. 특히 호남에서 왜냐하면 호남은 이낙연 대표가 있었으니까 호남이 열세라고 해가지고 조직 구축에 그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증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조직과 관련된 그 파일이 1,38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장소 대여료 이런 거지만 뭐 그 조직 구축하는데 장소 대여료만 들어가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게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은 이 뭐 6억이나 7억이나 8억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이 남욱으로부터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도 됩니다. 오늘 공개된 150쪽에 가까운 판결문 핵심 첫 번째가 바로 여의도에 김용전 부원장이 경선 캠프 사무실을 꾸릴 때 그 돈이 흘러들어간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1심 재판부는 업자와 인허가 관련자 간의 뿌리 깊은 부패라는 표현을 썼고요.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대표다라는 취지의 대목도 강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 이제 그만 부탁해라.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적시되어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 거대 의석수와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장동의 몸통은 누구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드디어 드러났다. 혹은 여당의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판결문 가운데 개발 사업의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김용전 부원장의 직접적인 개입 결정권은 없다. 이게 그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인허가권자 아니냐. 재판부가 이렇게 판시를 한 셈이고요. 이현정 의원님, 근데 부분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선거자금, 불법 정치자금이었다면 사실
김용전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뇌물 혐의도 있었는데 네. 이 뇌물 혐의를 재판부가 판단할 때도 이재명 대표의 부하, 수족임을 참작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전체 뇌물액이 2013년, 14년 1억 9천만 원 중에 7천만 원이 일단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저는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뭐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전국의 뭐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도시가 확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교는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고 또 성남 같은 경우 분당과 또 개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 개발이 있었어요. 그만큼 특히 그 일반 기초단체 중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아시겠지만 서울 도시개발공사, 경기 도시개발공사 주로 이 광역단체에 있는데 일선 기초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곳은 상당히 드물어요. 그만큼 이 성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핫한 도시였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인허가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에 가면 대기업들, 뭐 그다음에 첨단 기업들, IT 기업들, 게임 기업들 다 본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아파트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권한과 모든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결국 최종적으로는 성남시장이 갖고 있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013년도에 만듭니다.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었거든요. 단지 그것만 있었는데 유동규 씨가 들어가고 일하면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직접 개발함으로 인해서 실제 이 개발권, 그다음에 이 인허가권 이걸 전부 다 성남시장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측근들, 즉 정진상, 김용은 당시 시의원이었고 정진상은 이제 당시에 비서실 정책실장이었고 유동규 씨는 도시개발공사의 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요직에 본인의 어떤 측근들이 있으면서 이 인허가권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사실은 일단 내주고 뇌물을 받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항상 주장합니다. 유능한 시장이었다. 그리고 뭐 일선 단위에서 보면 하나하나 돈 나가는 거 전부 다 체크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다른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몰랐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항상 유능한 자치단체장이었다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몰랐을까? 이런 큰 돈들이 왔다 갔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아마 본인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부조차도 김용전 부원장의 뇌물, 뒷돈 성남시 시의원인 때 1억 9천만 원 가까이 받았지만 이거 김용전 부원장 보고 대장동 일당이 준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보고 준 거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모든 뇌물 사건은요. 아니 누가 솔직히 깃털 보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 인허가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지만 주는 거고 그건 예를 들어서 그 인허가 가진 사람이 저번에 잘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컨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들 범죄를 보면 대부분 직접 수리하지 않고 본인의 측근이 대신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람도 뭔가 인정이 필요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이러한 형태가 이 부패 사건에서 아주 드러나는 일반적인 사안이거든요. 아마 이번 건 같은 경우도 결국 김용 씨가 받으면서 나중에 어떤 이재명 시장이 그걸 알고 있다는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실제 돈 준 사람한테 뭔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그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장기간에 걸쳐 유착된 일련의 부패 범죄다.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병폐다. 부패, 뿌리 깊다, 병폐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럼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뭐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다. 아니다. 그거 민관이 합동해서 성남 시민들에 대해 고스란히 이익이 돌아갔다. 이거는 좀 허물어진 셈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제 나왔던 판결은 적어도 김용전 부원장과 그리고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에 한해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물론 대장동과 관련해서 또 나왔던 판결 중에 첫 번째 판결이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전 부원장이 지금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물론 저렇게 뿌리 깊은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꾸짖음을 당했다는 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겠지만 적어도 대장동 사업 자체가 어떤 비리가 있었고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의 판결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김용전 부원장 수준이긴 한데 다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장동 관련된 첫 번째 재판 판결인데다가 앞으로 쭉 있을 연이어서 있을 여러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 목소리에 꽤 힘이 실리는 신빙성에 대한 힘이 실리는 분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대장동의 몸통은 윤 대통령 아니냐라고 했던 부분도 좀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바로 오늘 여당에서 이제 대장동 몸통이 누구냐는 물음에 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말이 계속 떠오르긴 하는데